선거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가 또 학부모 단체가 직접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의 김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으로 교육을 삼겠다. 예를 하면 국가가 유아 때부터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해주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시까지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방과후 교육을 시켜주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집에 가도 별로 돌봐주는 학생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10시까지 돌봄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얘들의 꿈과 진로에 기대해서 학교 수업도 시험과 상관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체험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 직접 해보고 실험하고 실기하고 실습하고 필요하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 박 후보께서는 이미 발표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를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2017년 마지막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과를 시행하겠다.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는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자는 쪽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학 가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되 또 현실성을 인정해가지고 많은 수가 대학을 가니까 대학 갈 수 있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길도 만들어주자 해갖고 저희 후보께서는 2014년 다시 말하면 내년도까지 내년도 예산 때 반값 등록금 재원을 국비로 다 확보해가지고 내후년부터 전면적으로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 이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일입니다. 현재는 조선대학교에 있고요.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서 교육 출발선의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회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서 학교를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연간 175일을 학교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힐링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와 같은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이것에 대한 좋은 결과치가 도출이 되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1번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 전면 반값 등록금, 차등 반값 등록금, 교사 평가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몇 년마다 어떻게 해서 그냥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럽니다. 자격이 안 돼 미달이 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등록금 지원이 다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유아교육의 재정, 보육의 재정 책임 논란, 무상 보육 재정 책임, 연령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여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대 지자체 책임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가장 크게 떠오른 것이 공교육 교과 과정 난이도가 학생들 인지도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 한번 가르쳐 보셨나요? 네,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또 예리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교육을 어떻게 경감을 시킬 거며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토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짚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사교육의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맞물려서 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입시 위주 교육과 대학의 서열화, 학력 차별 사회를 제거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EBS와 관련해 무료화하는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초등학교는 생애 처음 만나는 행복한 학교, 이를테면 또 중학교는 진로 적성 찾기,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로서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라면 일정 정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특히 학부모의 어떤 사교육비 경감과 아이들의 자기 적성과 인성을 찾아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건 세 가지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교육을 촉발시키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교육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학벌 사회라든가 등등등등.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도 선행학습 못내 규제하고 교육 시스템 자체, 입시 제도 자체를 바꿔가지고 사교육을 좀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전사회라는 구조 자체 또 바꾸기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접근해야지 한 가지만 바꾸면 바뀐다?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사교육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저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의 좀 의미를 우리 교육 수요자 중심의 어떤 토론으로 오늘 그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엄마로서 또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정말 공약에 왜 이런 거는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몸으로 체감하고 그 공약들이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빠진 부분을 좀 채우고자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자금은 어디서 될 건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까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그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그런 학교폭력에 몸살을 앓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신지. 무상교육하면 1.9조 정도 드는데 우리 정부가 돈이 워낙 많고 크고 그러기 때문에 1.9조 고등학교 교육에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 새누리당에서는 4조 원을 확보하면 반값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값 등록을 하면 7조 원 필요하거든요. 7조 원 중에 4조 원은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2조 원은 이미 장학금 2조 원이 돼요. 그 교내 장학금 다 치게 되면 그 1조 원은 대학에서도 동참해라 같이. 좀 그 장학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같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 20%는 100%, 그 다음에 20%는 75%, 그 다음 30%는 50%. 그래서 전체적으로 70%가 50% 이하의 그 등록금을 내고 우리 이제 동시에 추진되는 대학이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정책이 고졸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만들어가고 아까 여러 가지 차원을 같이 동시에 다 진행되잖아요. 학교 범위 예산 200m 이내에는 세이프존을 설정하려고 생각하고 학교 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특별히 학교 폭력 관련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다 실질적으로 뭔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교육 이전 단계에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지역 국공립대학의 발전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의 논리이지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그야말로 비일공자 공약이 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올리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게 바로 저는 교육의 질이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적 차원으로 중2의 어떤 그 행복한 중학교 2학년 프로젝트 한번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대책과 여기에 대한 재원의 문제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문화 정책도 관련이긴 한데 이 분야의 기필고 제가 꼭 확인을 해서 제가 우리 정 회장님께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학교는 안 가르치고 학원을 가면 학원비를 2달째 학원이 안 가르친다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면 학원을 옮기거든요. 이게 이제 목숨줄이 달려 있어요. 학원은. 제가 미국에 맥밀란이라 매크로일리사 필라고 6학년 동안의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요, 깊이가 자료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급 선행학습을 안 해도 심화학습으로 가는데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이
깊이 예를 들어서 소설책 내용을 일부만 교과 과정에 넣어놓지 그 소설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뒤에 백에 자료를 붙이지 않고 우리 학교 책들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안 하더라도 단계별로 취미를 가지고 흥미를 유발해가지고 얘들이 그 백베이스가 된 교육 자료가 붙은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내면서 콘텐츠가 있는 내용을 교과서로 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나가야 한다는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학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조폭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그 문화가 개선이 되면 점진적으로 학교 폭력은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교육은 환경입니다. 그렇지 학교 문제 현상을 보고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보면 안 됩니다. 사회의 폭력 문화의 모든 노출이 학생들이 돼 있으면서 학교에서 그 폭력을 해결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 다문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지를 풀고 다문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극빈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고등학교마저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근데 그 정책이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저희는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적극 정부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정부는 대안학교를 무시하든가 못해놨거든요. 사실은 지원을 그렇게 안 해주고 누구만큼 지원해주면서 온갖 기계를 하고. 근데 저희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양한 대안학교를 신설을 아주 용이하게 해주고 또 신설됐을 경우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공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교 다양화를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이고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 기관을 세워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에서 진로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관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걸 제안을 하고요. 학부모들의 의식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신 우리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그리고 특별한 광주지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소중한 기회를 또 만들어서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어요. 시청